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테러범 김진성,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던 테러범 김진성 재판 소식입니다. 테러범 김진성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세 번째 공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다섯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 최후 진술, 그리고 구형까지 아마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아마 구형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할 거니까 이 최후 진술에서 과연 이 김진성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김진성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 소위 말하는 김진성이 그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 했던 남기는 말,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진성은 아마도 그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재판이 좀 늘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좀 미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김진성의 이 최후 진술은 듣지 못했고요.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이 오늘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묻죠. 범행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김진성은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주저리.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지난해 강서 보궐선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더라.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분노를 국민들이 어디론가 쏟아내야 되고, 그 쏟아내는 것이 아마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게 될 거다. 표현 그대로예요.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에서 압승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대선 레드카펫이 깔린다. 나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묵과할 수 없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섬뜩했습니다. 정말 섬뜩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공하면은 언론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보내라,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김진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선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요,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는데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대패하는 것을 보고 다시금 범행 의지를 다잡았다. 재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남기는 것을 다시 쓰죠. 그러니까 지인 공범한테 넘기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레드카펫을 저지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단 한순간도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진성을 보면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포착된 이 김진성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촐로 그대로의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감옥 생활을 한 5개월 한 김진성은요, 염색은 안 해서 머리는 흰머리입니다만, 오히려 더 깔끔한 깔끔한 그런 외모로 나타났습니다. 예. 안경까지 써서 엄청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상류층, 고학력 상류층의 확신범, 그들이 주로 하고 나오는 그런 외모와 같았어요. 기가 차다 싶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엄청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화가 거꾸로 치밀어 오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 법정에서 이렇게 더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본론부터 계속 들어가죠. 자, 오늘 이 김진성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공판. 공판 준비기일이 2번 열렸었고, 본 재판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피고인 김진성, 그 다음에 공범 김모 씨, 이 두 사람이 오늘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앞번까지는 증거물 같은 것들을 놓고 증거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증인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성이 자신의 주장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피고인 신문 내내 김진성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정당하다요. 김진성은 계속 나는 정당하대. 나는 꼭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재명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래서 내가 처단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막교환을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섬뜩한 부분은요, 김진성은 자신이 범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입은 상처를 보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슬아슬하게 와이셔츠 깃에 끼우는 보강제, 깃을 빳빳하게 하는 보강제 있잖아요. 예. 그 보강제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방향이 빗나가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였습니다. 더 사실 따지고 보면 섬뜩한 상황이 많습니다. 범행이 벌어졌을 때 범행 현장까지 119 구급차가 20분 이상 소요됐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섬뜩 안 할 수가 없죠. 참. 그런데 김진성은 나중에 자기한테 적용된 법률이 살인 미수라는 걸 보고 그때서야 실패했구나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분했답니다. 분했대요. 분했대. 정말 참. 자, 그리고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 이제 이 실명을 내가 까버릴까 하는 생각 참 많이 드는데, 이 공범 김모 씨는 재판 내내 한 가지 주장을 합니다. 나는 몰랐다. 김진성이가 저런 짓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 김진성이가 이재명 죽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에이, 설마 실행할 거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다. 아니, 전부 다 우리가 툭 하면 죽이니 살리니 하지만 누가 다 그걸 실행을 하느냐. 그래서 나도 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기만 했지. 야, 절대 설마 실행하겠느냐. 라고 생각했다. 자, 김진성이 그럼 범행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다면 김진성이 남기는 말은 왜 갖고 있었으며, 김진성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 남기는 말을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하고 왜 그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안 해요. 문제는 검사가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딱 물고 들어갔으면 공범이 말문이 막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범행을 저지를지 몰랐다면 범행 결의로 가득 차 있는 남기는 말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지 그거를 왜 가족들한테 보내줍니까? 폐기를 할 거면 다 폐기를 하든가. 근데 나 가족들한테는 왜 전달을 하죠?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범 김씨 이 증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도 김진성과 뭐 하나도 다르지 않을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종북이라는 표현, 젊은 애들은 종북이야 이런 말을 쉽게 꺼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김진성이 처단이라고 했다, 심판을 한다 그랬다. 아니 김진성이 이 공범한테 내가 이재명을 처단하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이에 대해서 공범은 처단이라고 안 했고 심판한다 그랬다라고 했다는데, 집단에는 처단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을 바꿔놓으면은 뭐 자기 죄가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처단이나 심판이나. 자,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야, 일 저지르면 안 돼. 그럼 가족은 어떡할 거야? 심판은 국민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김진성이가 뭔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거를 적어도 막연하면아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공범은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김진성과 이 공범 김씨 간에 주고받은 카톡 대화방도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노인네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 틀당 유튜버들, 틀튜버 그 URL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재명이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었느냐? 아, 나 이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말 그대로 가짜 모함과 선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하지만 자기들의 그 악다구니와 증오만 가득 들어만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고방식만 보자면 공범 김씨나 김진성이나 다를 바 없어요. 자, 그런데 김진성과 달리 공범은 나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성은요,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대요. 이재명을 죽였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순순히 잡혔고 순순히 경찰서에서 진술했고 다 했던 거예요. 자기가 거사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종종 거사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거사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한테 적용된 죄목이 살인미수더래. 아이고, 왜 살인미수야? 안 죽었구나. 아씨, 분하다. 나 분명히 처치했는데, 분할 때 왜 살인미수냐고. 나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그랬겠죠. 그러니까 김진성은요,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목적이 갔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연구하고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정말 치명상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했답니다. 분했대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진성은요, 자기가 엄청난 거사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 무슨 독립운동가 정도 되는 줄 아나 봐. 생각 같아서는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김진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왜 분해했느냐, 라고 하니까 그랬대요. 원래 김진성이 먼저 봉하마을에 먼저 가잖아요. 봉하마을 평산마을에 먼저 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집으로 귀가하려고 그랬대요. 당초 당일 귀가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를 일부러 숙박한 거래요. 그러니까 가덕도 부근에서 하루 숙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딴에는 정말 벼르고 별나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분했다라는 거죠. 이 테러범 김진성은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시도는 지난해 6월 10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서면에서 열린 행사, 여기에서 처음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 시도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김진성은 공범 김 씨한테 가가지고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공범 김 씨는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까요? 김진성이 한번 범행을 시도했고 범행이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걸 알렸는데도, 그런데도 김진성의 범행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의 진술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핵심을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딴소리를 해요. 그럼 자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유동규가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런 식으로 뱅뱅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문제는 김진성이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데 판사나 검사나 제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었잖아요, 그럼. 들었는데도 왜 몰랐어요? 들었는데 왜 몰랐다고 합니까? 그때 뭐라고 했고 뭐라고 인식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딱 나오지 않습니다. 공범은 공범대로 떠벌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귀가 안 좋다, 눈도 잘 안 보인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못 들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기존에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요즘 툭하면 수구 적폐 언론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비방할 때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말을 바꾸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 김진성은요, 자신이 테러를 계획한 것을 원래 지난해 6월이었고 6월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약간 좀 주저하고 다시 재실행에 옮기는 것을 조금 시간을 조금 아무래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왜? 주변에 이 경비라든지 경호가 생각보다 좀 촘촘했다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진성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테러에 대한 결심을 재확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시 다진 겁니다. 그래서 남기는 말을 수정을 해서 공범한테 전달합니다.
남기는 말을 수정하겠다고 공범한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먼저 내가 전달해준 남기는 말은 폐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한 20일 전쯤에 남기는 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공범한테 전달을 하죠. 이 과정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김진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할 거라는 걸 알았다. 이재명이 공천을 하고 그 공천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다면 이재명은 대선 레드카펫이 깔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했다. 그래서 범행을 했다. 그래서 거사를 결행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은 단순히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꽤 고단수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 테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기는 말을 통해서 뭐 고성국이라든지 이런 극우 유튜버들한테 쫙 이렇게 뿌리려고 했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의 행동은 바로 고성국과 같은 사람들, 극우 이 선동꾼들, 틀튜버 선동꾼들에게 좀 좌우되고 있었다.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남기는 글을 전달해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 자, 내가 이렇게 한 건 했다. 네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실행에 옮겼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참 아찔합니다. 참 아찔하죠. 분했답니다. 참. 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공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공범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는 몰랐대. 김진성이가 그런 짓을 할 줄 알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줄 알았고, 툭하면 우리도 승질나면,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네, 저 새끼 없애버려야 되네, 그런 얘기 하듯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허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허언이라고 생각했다면, 허언을 하는 사람이 남기는 글, 이래가지고 이거를 맡깁니까? 유서 같은 거 아니에요? 자, 남기는 걸 아무 이유 없이 줍니까? 그것도 네가 가지고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론사에 보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언론사에 보내라고 했다고. 언론사에 보내라고. 언론사에 왜 보내? 뭘 했는데 언론사에 보내? 자, 여러분 우리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줄 테니까 갖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여기 언론사로 보내줘. 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할 건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딱 떠오르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겠죠. 물어볼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무슨 일을 할 건데 무슨 일이 있으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몇 달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다? 글쎄, 그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이상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재명이 죽으면은 7부 전부를 다 발송하고 실패하면은 가족에게만 전달해라. 이재명이 죽으면 7부 전부를 전달하라며. 그랬으면은 이재명 죽이겠다는 뜻이잖아. 나한테 뭔가를 주면서 잔뜩 뭔가 쓰여져 있는 문서를 주면서 이거 7부인데 이재명이 죽으면 이걸 전부 다 발송하고 실패하면은 가족한테만 전달해줘. 뭐야 이거. 그랬는데도 이걸 몰랐다라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이 공범은요, 김진성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사망하지 않으니까 그 공범은 5부, 언론사로 가는 5부는 다 폐기해버리고 가족에게 가는 2부만 전달해 줍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이 죽으면 7부 전부, 실패하면 가족에게만. 그대로 시행한 거잖아. 그랬는데 몰랐다고? 성공하면 7부 전부, 실패하면 가족에게만. 그 말만 들었을 때도 얘가 뭔가 대형 사고를 쭉 꾸미려고 하고 있구나. 고스톱 치러 가면서 성공하면은 7부, 실패하면은 가족.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결의를 다지고 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몰랐다라고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추궁을 안 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만약에 내가 한동훈을 테러하려고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 제 공범이 하나 있었다 생각해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한테 제가 이런 걸 줬다 쳐. 자,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안 따져 묻겠습니까? 야, 장용진이가 준 이거 남기는 글 이거 왜 니한테 줬어? 네가 공범이기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두 번째, 너 장용진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단 말이야, 범행 계획을. 세 번째, 야, 죽으면 7부, 실패하면 가족. 성공하면 7부, 실패하면 가족. 자, 그거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그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단 말이야?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봐주기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은요, 김진성의 단독 범행을 강조하려는 듯한 그런 식의 친문을 계속 합니다. 저도 보면서, 야, 검사가 저딴 식으로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신문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여러 차례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김진성의 단독 범행을 강조하려는 듯 합니다. 처음 묻는 거는 그냥 추궁하는 것처럼 물어.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김진성이 나는 단독 범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진성이 이렇게 답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에 넣고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티나지 않게 김진성의 단독 범행을 계속 강조하는 듯한 그런 신문을 합니다. 공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공범은 몰랐다. 이 부분을 자꾸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놓고 계속해서 추궁을 해가지고 딴소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추궁을 안 해. 보면서 결론 정해놓고 그 정해진 대로 끌고 가는구나.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 자, 일단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이 김모 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모 씨
자, 어떻게 보면 범행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이 저지른 이 범행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최근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치 테러예요. 해방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마치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이재명 암살범이었습니다. 암살 미수범이지 정확하게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려던 범인이 정말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혼자서 연습하고, 아니 연습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급소의 위치라든지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 그런 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해요? 참. 칼을 이렇게 개조를 하지 않습니까? 칼을 양날을 만듭니다. 한쪽 날만 있는데 양날을 만들죠. 양날을 만드는 이유는 칼이 깊숙하게 꽂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도 합니다. 이게 과연 아무 그 누구의 조력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걸까요? 또 검찰은 계속 얘기를 해요. 김진성이 경제적으로 계속 궁핍했다고. 계속 궁핍했대. 근데 그 궁핍했다라는 김진성은 무슨 돈으로 범행을 준비를 했을까요? 무슨 돈으로 6개월씩이나 이재명 대표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범행의 기회를 엿봤겠습니까? 김진성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니면서 희한하게 부산이나 경남 이쪽으로 갔을 때 꼭 범행을 시도를 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부산 서면이니 뭐 이런데. 자, 꽤 멀죠? 가까운 데면은 글쎄 뭐 돈이 별로 안 든다 칩시다. 부산까지 갔다 오면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기차 값이나 뭐 다른 교통비까지 포함했을 때 한 13만 원은 들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식사 같은 거라든지 거 먹는 것까지 챙겨 든다고 하면은 꽤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 많은 돈이 드는데 6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궁핍한 범인이 할 수 있다고?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반구도 꺼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김진성은요, 부동산 업체도 거의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주변 이웃들, 지인들의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을, 사무실을 그렇게 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아니, 장사를 안 하는데 돈 어떻게 벌었겠어? 그런데 6개월 동안 졸졸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시도를 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궁을 안 합니다. 추궁할 의사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브리핑조차도 안 합니다. 과연 이들은 뭘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대충 덮으면 덮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